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건.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다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간단한 영상 하나 찍습니다. 무슨 원인 분석 같은 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보시죠. 이 사고가 난 뒤로 이제 전문가 두 분 정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기사가 언제부터 처음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사고가 11일 3시 반쯤 났는데, 약 4시간 반 정도 흐른 시점부터 등장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육안으로 현장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 풍압도 있고 타설하지 못 견뎠다. 겨울철 영하의 공사를 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았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모든 기사랑 똑같이 예견된이란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고 4시간 반 정도 흐른 시점에서. 근데 이제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수님 두 분 중에 또 이제 한 교수님이 이제 뭐 강풍 얘기도 하시고요. 타워 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워 크레인 월타이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게 깽폼이 이제 바람에 이기지 못해서 인발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추측은 다 하는 거죠, 사실. 또 이제 또 다른 한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겨울철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타설하면 하중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 뭐 좀 무리한 공사를 했다. 뭐 굴지의 대기업에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안 좋게 보이냐면 어쨌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조사하고 끝날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의 조사를 할 겁니다. 볼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현장을 육안으로 한번 보고 그러니까 갖가지 모든 추측성 발언을 일반인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분,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실명을 밝히는데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라는 분이 저는 이분의 워딩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완곡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사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점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보다 어떤 예측을 얘기하시죠, 이분이. 강도인 것 같은데 몇 개층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흔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강도, 재료, 구조, 보강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근거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보강하면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 딱 이 정도 워딩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무언가 진짜 측정해보고 어떤 소재를, 재료를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정량적 숫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변 같아요. 근데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세 분의 교수님들이 물론 이제 언론의 부추김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말을 쉽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두 번째 언론의 문제인데 이때 꼭 익명이 나와요.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가 전체를 다시 철거한 뒤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왜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언론이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기 분양, 이게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죠. 사기 분양, 구청 제출과 다른 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뭔가 사기가 있었다라고 당연히 인과관계가 그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페인트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이런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드디어 인재 얘기가 나옵니다. 예견된 인재라는 거죠. 제목도 와르르. 그래서 이제 또 그 두 분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풍압 얘기 나오고 겨울철 얘기 나오고 서둘렀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해체 후 재시공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밑에 딸려있는 기사가 이게 팩트라는 거죠.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달간 조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2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추측인 거죠. 근데 이 추측을 최소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함부로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한두 명이 걸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분들 계시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진짜 언론에 전문 기자가 없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건설 전문 기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을 맞는 것처럼 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을 고려해서
3, 4주에 한 층씩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틀린 거예요. 아파트는 7일에 한 층씩 올라갑니다. 양생하고 올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생은 그 밑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는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양생인 거고, 올라가는 건 7일씩 올라가요. 여름엔 5일씩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속도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기 단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7일에 한 개씩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 전문가라고 안 나와서 그냥 건설업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게 말이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8개 동 모두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또 이제 섞여요, 기사가. 통상 콘크리트 양생은 7일마다 한 층씩 올리면서 시공된다. 이게 좀 약간 야릇한 표현이긴 하나, 어쨌든 7일씩 한 층마다 올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언론에서. 근데 이제 그 밑에 또 다른 교수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건물 내부가 골다공처럼 비어 있다. 뭐 전체적으로 시공 품질 자체도 지나치게 떨어진다.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뜨죠. 시공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달의 조사가 끝나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것처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제가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런 워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 교수가 신축 현장은 보호가 없는 무량판 구조로 애초부터 하중에 취약한 구조였다. 이게 왜 정말 위험한 표현이냐면 구조 형식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건 정말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플랫슬라브 구조였거든요. 그때 한창 전 세계적으로 플랫슬라브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대였어요.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전문가가 언론에 나와서 플랫슬라브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슬라브가 그냥 묻혀버렸어요. 지금도 라면적으로 지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건축물들이. 또 있어요. 의정부 화재 때 무슨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외단열이 문제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의정부 화재 이후로 우리나라 외단열이 엄청나게 수축됐거든요. 이게 산업이 흔들리거든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구조가 어딨어요.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말이 나와요. 심지어는 콘크리트가 강력 접착제 역할을 했다면 철근이 끊어져야 하는데 철근의 인장 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또 얼씨구 나고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숟가락 얹어야죠. 이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실명을 밝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수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게 너무 얼마나 어이없는 표현인 게 이분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아니 입법기관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3일 지나서 나와가지고 실효성을 높인다. 현장의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입법기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대체 이게 기술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바리를 충분히 더 여유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완전히 꼼꼼하게 봐줬어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인 것 같다. 이건 시죠, 시. 어쨌든 계속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뭐 기술도 아니고 다 뱉으면 말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 스스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언론이 결론을 냅니다. 무슨 결론을 내냐면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밑에 층은 강도가 안 나온다. 이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층씩 올린 게 잘못됐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얼만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냐면 그 2달 동안 조사를 할 사고조사위원회도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또 그 뒤에 따져야겠죠. 근데 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나머지 7동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팩트로 밝혀졌다고 쳐요. 근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언론 재판을 해버리면 조사위원회가 사실을 얘기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무너진 상부를만 철거하고 29층부터 다시 오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결론을 내더라도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쉽게 못하고 얼머무려버리면 이제 언론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입주 예정자분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얘기한 그 한양대 교수님이 하는 워딩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학자분들이 언론에 나왔을 때는 이건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발언보다는 근본적인 걸 얘기해야죠. 왜 이런 사고가 나게, 이 구조적 문제가 전체 언론을 통틀어가지고 딱 한 번만 나왔어요. 가슴 아프게도. 결국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얘기가 단 한 개 언론에서밖에 나왔거든요. 이게 연체료가 18% 수준이에요. 약속된 준공일에 준공을 못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우린 준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골조타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 공사를 맡는 전문 건설회사가 이 공사를 맡아요.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그 건설의 이 프레임이 원청이 공사 중에 무슨 민원이 생겼어요.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그럼 원청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그 모든 민원의 해결을 하청한테 다 넘깁니다. 그러면 하청 받은 회사는 골절 치면서 민원을 다 해결해야 돼. 그게 무슨 올바른 민원이든 말도 안 되는 민원이든 그걸 다 해결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야 돼.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민원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준공일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낳게 된 건 무엇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 노동자가 공사다 죽어도 이미 분양은 끝난 거잖아. 그냥 사고 처리만 잘하면 된다. 뭐 그런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성, 상상을 통한 원인 분석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서 영상을 찍었습니다.